저희 자업단 식구들은 용어 말씀을 아시죠? 토마스 농장 아십니다. 예, 이어서 강의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제가 강의 마지막에 아마 지금 마이크를 끊는데 녹음이 일부 안 된 거 있는데 유튜브 혹시 보시다가 뒤에 뭐 여기 오신 분들이 관계없는데 혹시 안 됐으면은 저한테 요청해 주시면 따로 제가 내용을 녹음을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사육은 지금 거의 다 하고 계시죠? 예, 하고 계시니까 간단히 이제 어떻게 하면 보다는 제가 먼저 과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앞에 불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굼벵이가 이제 대기업에서 요구를 합니다. 아시죠? 요구를 하는데 과거에 이제 40만 원 할 때 1kg 제가 시작하기를 2009년도에 했으니까 그 당시 1kg에 40 몇만 원 했습니다. 생으로. 그 당시는 요구 없었죠. 그 이후에 한 15만 원 정도 할 때 이제 대기업에서는 8만 원, 7만 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0만 원 정도 내려오니까 또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마케팅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지인, 내 친척, 건강 지키는 거는 최고로 좋은 일이죠. 내 가족하고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데 문제는 그래도 경제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달에 기본적으로 한 분의 기준에서 200만 원, 두 분 400만 원 정도는 수익이 나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기농기초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과연 그 해법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해법을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유튜브 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왜 하겠습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한 달에 몇 억을 벌겠습니까? 몇 천만 원을 벌겠습니까? 아무 그거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 건강 보건하고 그 다음에 이 보건을 위해서 굼벵이가 가장 좋다고 저는 느꼈고 지금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프도 치고 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골프 치는 사람 중에 돈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 없다는 표현이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한 달에 10만 원 소비 못 하실 분 안 계시거든요. 지금 골프 인구가 500만입니다. 우리나라에.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느끼시죠? 과거에 어느 정도 하다가 지금 많이 떨어지죠? 못 느끼십니까? 저는 바로 직감하고 있습니다.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중간한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건강도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굳이 사 먹어야 되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나는 굼벵이 아니면 큰일 난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은 0.1%밖에 안 됩니다. 10% 이상인데 임에도 10%가 뭡니까? 5,100만 인구 중에 1,000만 이상이 3고에 하나는 다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느끼니까 나중에 진단 받아보고 하고 뒷골 이러죠. 하고 가봐야 합니다. 그때서야 아차 싶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미 하는 순간에 90%는 가버렸습니다. 정말입니다. 여기 정말로 아파 보신 분만 아실 겁니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건강할 때 못 느낍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한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부 4년만 죽기 살기로 하면은 평생이 편하다 하면 뭐하고 순탄하게 간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로 힘들게 살 수 있다. 얘기를 해도 못 느낍니다. 단 자기가 제가 쭉 보면 저도 삼수를 했지만 정말로 현실에서 체험한 사람, 고생 많이 한 분들은
사회를 알거든요. 나가보니까 야 제일 쉬운 게 공부 아닙니까? 앉아서 에어컨 나오는데 도서관에서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보고 사회를 늦게 봐야 알거든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군뱅이 산업의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제가 대기업 좀 큰 기업에서 요구하는 대로 가격을 우리 농민분들이 맞춰줄 수 있느냐? 불가합니다. 제가 가격은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 식사하시면서 말씀드리고 지금 이게 오늘 이제 제목이 뭡니까? 제목을 왜 제가 이렇게 정했느냐 하면 사육관리입니다. 사육관리인데 지금 이제 가정에서 하시는 방법을 하시면은 절대 4만 원 이하의 출하 못 하십니다. 1kg에. 내 인건비 한 달에 200만 원은 챙겨야 되니까. 절대 불가합니다. 안 됩니다. 5만 원 이하에 안 됩니다. 그런데 큰 기업에서는 그 이하를 요구를 합니다. 그것도 기본적으로 엄청난 물량을 요구를 합니다. 10톤 정도 한 달에. 하실 분 계십니까? 딱 나옵니다. 시찰 딱 나옵니다. 사육 농가 딱 하면은 뭐 한 달에 뭐 10kg, 뭐 30kg, 50kg 이러면은 사육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품질 관리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조사할 게 중금속 함량부터 시작해. 가장 기본이 중금속입니다. 이 중금속은 지나치게 지금 높게 지금 책정이 돼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시정될 겁니다. 점차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외에 뭐냐 하면은 이 사이즈 있지 않습니까? 사이즈가 스테이지 시기가 다르면 아까 영양분도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거의 비스무리하게 와야 되는데 이게 막 큰 놈, 작은 놈, 들쭉날쭉 이래 버리면 이게 신뢰성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맞춰야 되고 규격화, 품질의 규격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량 사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지금까지 그 연구를 했고 특허까지 이제 출원해 놨는데 요즘은 이제 대기업에서는 그래 안 합니다. 특허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량 특허 다 내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정부 다 빼내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량으로 지금 어디까지 제가 그 플랜을 짰냐 하면 그 버섯 있죠. 팽이버섯. 일본에 수출 많이 하지 않습니까? 팽이버섯 하는 데는 높이가 한 20m 정도 됩니다. 되는데 뭐 이만한 면적의 한 2배 정도의 20m 높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 도서관에 가면 자 이게 선반처럼 밀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로가 1.5m만 되면 작업 다 합니다. 그러면 스위치만 딱 누르면 요게 나오고 요게 작업하면 요게 오고 요렇게 쫙 다 됩니다. 가운데서 작업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 어디까지 설계되어 있냐면 제가 설계한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롤링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예,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알을 딱 투입하지 않습니까? 요 알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이제 산란 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알을 딱 받아서 투입하면 여기에 사육 상자 40리터당, 20리터당, 30리터당 교육대별로 요걸 200개, 100개, 150개. 요즘은 시스템이 옛날하고 다릅니다. 딱 스캔 바로 뜹니다. 그러면 알이 몇 개까지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요걸 예를 들어서 40리터 상자가 있으시면 40리터 상자에 알을 100개 딱 넣으면은 여기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88일 만에 쫙 한 바퀴 딱 돌고 딱 오면은 아까 요 시기로 딱 갑니다. 이렇게까지 설계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이렇게까지 가는데 만약에 그럼 사료를 중간에 갈아줘야 된다 이런 경우가 생기죠. 똥도 채워야 되고 그거 없이 한 방에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알을 몇 개 넣으면 그게 딱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절식
하시죠. 절치까지 완벽히 된 상태까지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알을 딱 넣으면은 1년 되는데 요게 7, 8일 만에 1년에서 한 10일 정도, 그 다음 18일 정도, 그 다음에는 이제 기간이 3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뭐 3년 초기에 해서 요거는 중금속이 낮으니까 뭐 어떻게 하고 하는데 그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기 뭐 하고 그 농가 소득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요때가 양리성이 일반적으로 가장 높고 단백질 함량도 충분하니까 요때가 적절하다,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별로 할 일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죠. 할 일이 없어야 됩니다. 실제. 왜냐하면 이게 4단 5단씩 하면서 그 여사님들 아무리 뭐 70하고 미청년이라고 하지만은 4단 5단 하시면은 허리 다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이즈 뭐 20리터 정도면 뭐 몰라도 40리터 하시면 힘들거든요. 30리터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줄이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시설비가 투입비가 많이 듭니다. 많이 들어서 일반 가정에서는 하시기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해결책을 찾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게 냉난방비 온도가 25에서 다 전문가들이시죠. 유청은 25에서 6, 7도까지, 성충은 27에서 28, 9도까지, 30도까지 가능합니다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냉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시스템화 해야 되고, 그러면 시스템화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든다. 그러면 아까 팽이버섯 하듯이 20m 높이에서 뺑 돌아서 자동으로 탁 출하할 때 되면 지가 쫙 여와서 가만히 앉아서 출하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주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건 대기업에서 할 일이거든요. 그럼 우리 일반 농가에서는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가? 그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그거 소위 브레인스토밍 하기 위해서 협의하러 온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걸 한번 짜내보자는 거죠. 저도 온실에서 몇 년간 뭐 거의 10년 동안 제 혼자서 올리고 뭐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왜 교수가 뭐 이런 거 말로 하노? 학생 시키지. 이런 식으로 얘기한 분들이 한두 분들이 아닙니다. 제가 땀 다 흘리고 혼자서 다 했습니다. 그 해보는 결과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어디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자, 그 다음 사료를 이제 말씀드리죠. 사료 지금 어디서 공급받으십니까? 자가 제조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료 아닙니까? 그렇죠. 사료 어디서 사 쓰십니까? 뭐 인터넷이나 보고 뭐 9,000원, 10,000원 정도 사 쓰시죠. 대답이 없으시면 이게 대화가 안 되는데. 이게 이거는 지금 참나무 톱밥을 쓰시는 경우도 있고 폐배지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계십니다. 일단 이제 버섯 굴팔이라든지 이게 그 버섯 하고 나면 이런 또 충돌이 많이 있고 응애부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 문제도 처음에 투입될 사료부터 완벽해야 됩니다. 사료가 완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뭐 사료 만드는 거는 가장 핵심이 단백질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단백질로는 뭐를 쓰십니까? 그 몇 프로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것을 지금 유청 사료로 쓰십니까? 톱밥에다가 미강 섞어가지고 발효시켜가지고 그래. 예, 그 단백질이 몇 프로입니까? 이제 예를 들면 예. 톱밥 10포대에 미강 1포대. 예, 그래 하면 잘 안 크지. 천천히 크지. 사이즈 적지. 지금 생선은 한 마리가 3g 안 되지. 한 3g 정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잘 키우면 3.5g까지, 3.8g까지도 나옵니다. 물론 이제 사육 밀도도 또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단백질 함량이 왜 중요하냐면 얘가 이 몸체에 단백질이 통상적으로 조사를 하면 57% 나옵니다. 제가 하는 거는 이제 53% 정도 나오거든요. 어쨌든 50%가 넘는다는 것은 절반 이상이 단백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지방이 한 17, 8% 나오는데 그 중에 불포화 지방, 아까 이제 응고되지 않는 거, 우리 건강에 아주 좋은 거. 예, 그게 뭡니까? 그게 한 75% 정도가 불포화 지방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건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요거 이제 배변하면 일명 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똥을 어디에 씁니까? 예, 채소 재배. 지금은 이 비료로 정식 유기질 비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리스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재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조그맣게 하다 보니까 뭐 품질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자재 등록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하시게 되면은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그 사천시니까 영농조합 법인이든 법인이 있으시면 뭐든지 교육해야 됩니다. 사례도 한 군데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종충 있으시죠? 종충 어디서 옵니까? 누가 관리합니까? 자, 이제 뭐 이래 되면 또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제가 이제 배를 유튜브에 많이 올리는데, 배 어떤 데 가면은 종자가 2종이, 다른 종자가 혼입이 되고, 어떤 애들은 키가 크고 막 들쭉날쭉한 애들이 많거든요. 요거는 품질의 규격화면에서 철저하게 실패한 경우입니다. 이게 제가 뭐 흠을 잡는 게 아니고 방법론에서 그렇습니다. 그럼 종충은 누가 관리해야 되느냐?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종자 자원화 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쉽지가 않습니다. 이 종충 관리란 게 그 유전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이제 가져왔다, 아니면 강원도 뭐 행성에서 가져왔다, 아니면 남원에서 가져왔다, 이에 따라서 전부 뭐 몇 마리씩 섞어 갖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뭐 피가 뭔 피인지 잘 모릅니다. 어떤 거는 실제 우리가 흰점박이 꼬무지 잘 보시면은 다른 이종들이 혼입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다른 종이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보면 이 풍뎅이가 좀 색깔이 다르네. 그럼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뭐 유충돼 나오면 비스무리하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식용으로 하는 거는 장수풍뎅이 유충하고 흰점박이 꼬무지 유충 이 두 종이거든요. 그런데 흰점박이 꼬무지라 해야 되는데 프로테시아 속이라 해야 됩니다. 이어야 되는데 프로테시아 브레비탈시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명이. 요거여야 되는데 아닌 것이 이종이 혼입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개별 조합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빨리 크는 놈이 있고 늦게 크는 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명 셀프 리시딩이라고 하거든요. 자가 교배. 그러니까 이어서 한번 올려 했는데 또 요걸 새겨놓고 또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개대 사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이즈도 줄어들고 뭐 이상한데 알도 좀 적게 놓는데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결론은 이제 병이 나중에 병도 있지 않습니까? 다발합니다. 한번 아까 제가 병 첫 강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감염 문제 말씀드렸죠. 감염 이웃이 아무리 친해도 외부인이 내 농장에 사육사에 들어오면 그거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절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허락을 해서도 안 되고. 그 이미 허용한다는 거는 뭐 글쎄 손해를 감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뚜껑을 덮어놓고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종충은 매우 중요하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런 경우입니다. 자,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수입을 지금 현재로서는 낼 방법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자, 조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충 관리부터 또 뭡니까? 사료. 요 시스템이 완벽히 하나로 다 돼야 됩니다. 지금 뭐 5농가, 10농가 가지고는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경기 탓도 있고, 경기 탓이 제일 큽니다, 사실은. 그 다음 군뱅이에 대한 혐오성도 있고, 제가 노력을 좀 덜한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미리 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게 혐오성이 아니다. 정말 깨끗한 고충이라는 걸 알리고 그 기능, 효능을 더 알렸어야 되는데 제가 좀 미비한 부분도 있었고 그 사이에 사실은 제가 그 투자를 받지는 그 근유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분이 또 그 하다 보니까 안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게 이제 전화위복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첫 시간에 동충하 쪽까지 간다는 말씀 드렸죠. 그게 뭐냐면, 그럼 좋다. 그러면 지금 요 종충관리에서 시작해서 이제 사육법은 다 아시니까 혐오성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 미축하초인가 저기 어디입니까? 보면은 그 동충하 쪽 나오는 거 땅에서 나오는 거 1kg에 몇 천만 원 하는 거 아시죠? 처음 들으십니까? 1kg에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합니다. 1kg에. 뭐 어쨌든 그러면 이제 동충하초는 지금 동충하초가 누이의 동충하초는 알고 계시죠? 예, 누이의 동충하초가 가장 많이 이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이제 저는 쌀하고 친환경이니까 현미 또 친환경으로 생산한 걸, 이 친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친환경 한 걸 가지고 동충하초를 만드는 기술이 이제 강운대 모 교수님이 개발을 하셨습니다. 해서 지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비자분들이 아무래도 현미 동충하초 하니까 뭐 효과가 좀 있겠나 이런 의구심이 좀 많아요. 근데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뭐 제가 그거는 입증합니다. 아주 효과는 좋습니다. 뭐 특허라든지 우리 논문 결과로 보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아마 교수님 그만두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동충하초 이쪽을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군뱅이는 동충하초까지 가야 되겠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가 지금 갈등 속에 있습니다. 기술은 제가 다 돼 있어요. 그 왜냐하면 군뱅이가 비싼데 현미는 싸지 않습니까? 현미는 싸니까 한데 이게 군뱅이에 대한 인식 때문에 동충하초로 가야 되느냐? 그러면 나중에 기능성이 어떻게 변화될까 하는 그것도 조금 좀 의구심이 좀 있고 해서 그냥 뭐 저는 지금까지 제 이름 단 조영선 박사 군뱅이로 그냥 밀어붙이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 이게 관절 있지 않습니까? 이 아미노산 쭉 나오지만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은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살 12kg 빼고 여기 강의하고 견딜 수 있는 거 제가 활동하는 거 유튜브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이거 골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드라이브 240 갑니다. 제가 내일 모레 이제 죄송한데 60입니다. 60. 제가 폐결핵도 알았고 역물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힘이 어디서 나는가? 군뱅이입니다. 저는 뭐 주저없이 얘기합니다. 분명히 이 군뱅이는 이 관절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아미노산이 결국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데 이 트레오닌이라든지 콜라겐하고 이런 것들 저 한번 여기 잘 보시면 메티오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고 이 면역력 강화 전부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요 관절에 관해서는 사실 흰점박이 꽃무지도 효과가 있지만 요것보다 장수풍뎅이 유충의 효과는 조금 더 있습니다. 좀에 더 있다 그러죠. 예, 좀에 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게 곤뱅이만 하면 이게 모든 게 해결이 다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주저없이 지금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아버지가 원래 이제 그 구순입니다. 구순. 네, 90입니다. 90인데 옛날에 다리를 좀 다쳐갖고 막 조금 그거 하신 거 말고는 기억력이라든지 막 아주 정정하시거든요. 그럼 다른 분들 뭐 한 번씩 가면 엄청 우울해 계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 예? 예, 친구가 없습니다. 모임을 하시는데 모임을 하시다 보면 갈 때마다 한 번씩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 20, 30명 되셨는데 지금은 3분 남으셨대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거동이 불편해서 오실 수도 없어요. 그럼 전화만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도저히 우울증 오겠다 이래서 막 하지 말자 했다. 그렇거든요. 그럼 90 되시는데 정정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군뱅이를 계속 드렸거든요. 처음에 저보고 이 군뱅이 뭐 냄새 난다고 뭐 이런 거 하냐고 막 제가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엄청 쳤습니다. 저 노지 할 때, 노지 사육할 때 거기에 뭐 대비하고 막 여러 차로 갖다 놓고 했는데 이놈 뭐 멧돼지 놈들이 와갖고 다 파묻뿌리고 두더지 놈들이 와갖고 이놈 잡아쳐야 됩니다. 이놈 자식들이 다 파먹고 제가 이제 한 번씩 가지 않습니까? 뭐 근무를 해야 되니까 주말에 한 번씩 가거나 뭐 일주일에 한 번 가기도 좀 힘들고 갈 때마다 무엇이 이상한 겁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멧돼지가 한번 맛보면요 다 못 봅니다. 그 정도로 두더지 잡았는데 두더지가 고양이만 합니다. 좋은 것만 하니까 얘가 막 한 번은 쥐를 제가 실내에서 사육했는데 쥐가 안에 있는 줄 모르고 쥐가 나오는데 쥐가 고양이만 합니다. 큰 고양이. 대단합니다. 그만큼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모친이 이명증이 있어요. 이명. 그러니까 잘 안 드셔. 그럼 막 어지럽다 사서 제가 군뱅이 드시라고 그 내는 이하 파우치 있지 않습니까? 파우치. 그거 이제 제 나름대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최고의 전문가들 분들 다 만나서 검증 다 된 거 합니다. 지금 약국에 이제 약사분이 제가 그거를 한 7, 8년 됐는데 딱 요것만 가져가십니다. 정말 효과 좋거든요. 관절에도 좋고 기력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명증이 기가 못 올린다고 사시더라고. 그래 드렸더만 한 2달 드셨나? 육선아 이거 뭐고 이거 니 얼마든지 홍보도 해도 된다. 귀 다 나왔다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효과가 좋은 겁니다. 그 핵심은 뭡니까? 전부 군뱅이입니다. 예. 그리고 앞에 식사를 하는데 손을 들들들 떠시더라고. 그래 병원에 가봤습니까? 병원에 가면 나이가 들어서 그렇더라고요. 그래 제가 화가 막 나더라고요. 아니 처방을 해줘야지. 그래서 제가 바로 군뱅이 드렸죠. 드렸더만 한 달 됐나? 식사를 하는데 손을 옛날에 이랬더랬는데 이제는 요 정도라. 그래 괜찮습니까? 군뱅이 홍보해라. 효과가 정말 좋다. 예, 저는 주변에서 다 제가 보고 느끼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약사분 말씀드린 분은 제 거 이거 말고는 안 팝니다. 이 이하 파우치 이거 말고는 안 팝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제가 사육하고 땀 흘리는 거 다 보셨거든. 그리고 왜 시작을 하게 되냐면 그분이 이제 자기 그 약국하고 강의동을 만들었는데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하시다 보니까 사단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전화를 하고 뭐 결혼을 하니까 병원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하 파우치를 보내드렸어요. 일주일 만에 이게 갈비뼈가 뭐 그거 하다 했는데 붙었다고 자기가 놀래가지고 그래가 퇴원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가 그 다음은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이거 좀 공급해달라. 그래 시작한 겁니다. 뭐 처음에는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뭐 딱 이 군뱅이 핵심으로 해서 이렇게 했죠. 옛날 이제 하나의 그 에피소드 또 말씀드리면 송도 컨벤션 센터에 제가 갔습니다. 정말 바이어 분들 제가 수십 명 만났습니다. 별짓 다 해봤습니다. 만났는데 베트남의 한 분은 여자분인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냄새를 거의 못 잡았습니다. 냄새가 좀 많이 났거든요. 막 스멜 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캔슬되어 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인삼조합 매스 조합장님 오셨어요. 딱 보시더만 제가 그냥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그 뭐 수십 분 다 드렸어요. 딱 그 다음날 찾아오셔갖고 교수님 이거 우리 인삼하고 같이 합시다 이러더라고. 그래 어떻게 하실래요 하니까 인삼 7 군뱅이 3 됐습니까 이래. 그래 저는 그거 아니죠. 군뱅이 7 인삼 3이어야 됩니다.
그거 하니까 교수님 우리 인삼이 효과가 뭐 더 좋은데 더 좋으면 그거 하십시오. 저는 굼벵이가 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인삼을 저한테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삼뱅이란 걸 만들었어요. 삼뱅이. 인삼에 삼자, 굼벵이에 뱅이 해서. 그러면 병삼이 하려고 하니 좀 뭐 어중간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병삼이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삼뱅이로 했는데 누가 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딸내미한테 삼뱅이 뭐 인삼하고 뭐 했고 자기들이 했다고. 이미 저는 옛날에 해가 그걸 안 붙이고 그냥 다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하는 게 이제 그 흑삼 있지 않습니까? 흑삼. 흑삼 만드는 거 아시죠? 예, 고정구포. 고정구포 안 하셔도 됩니다. 육정 하셔도 됩니다. 뭐 통상적으로는 밥솥에 그냥 물 짜자가 해가지고 한 보름만 놔두시면 흑삼 됩니다. 모양이 좀 거시기해서 그렇지. 그래서 아까 제가 원행을 유지하려고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동결건조로 하십니다. 하고 나서 동결건조하고 선풍기 바람을 쐰다든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인삼은 실제 여러분들 드셔도 별로 흡수 안 됩니다. 인삼 드시면 얼마나 우리 인체에 흡수 되겠습니까? 뭐 RG2, 6까지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홍삼이 나왔고, 홍삼보다 더 강력한 게 뭡니까? 흑삼이 나오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다가 또 이제 중단을 했죠. 그러니까 막 이게 조금 떨라 하면은 막 여러 군데서 부닥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딱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를 제품을 만들어서 이름을 딱 내려고 하는데 이미 상표권에 걸려 있다 하면 그거 안 됩니다. 그 이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삼뱅이 말고 뭐 신뱅이를 하든지 뭐 다른 식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하시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학계에서 하고 일단은 제가 이제 치고 나갈 방법은 그겁니다. 딸려가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게 없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TV 모 채널에 보시면 뭐 이만기 장사하고 뭐 요즘 김연자 선생님까지 나오시대요. 아시죠? 막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돈이 이게 제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습니다. 저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챙기면서 우리 굼벵이가 우리는 팔아달라 이런 얘기 절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우리 몸이 이게 몸에 그만큼 좋은데 그죠? 팔아달라고 할 게 아니고 소비자분들이 야 그거 어디서 구하노 할 정도 거래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표가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지금 55kg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1년에. 그러니까 이 굼벵이를 1kg 드시는 그날까지 1kg만 드시면 아마 저를 싫어하는 분들이 엄청 많을걸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루에 사과 하나면 노고를 멀리한다. 하루에 굼벵이 2마리 뭐 좀 더 해서 3마리만 드시면 뭐 그 야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능성이 좋다. 그러면 기능성까지는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아미노산 조성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불포화 지방산 기능성 다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료에 관해서 요걸 하나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유충 사료입니다. 지금 저 단백질이 그러니까 미강이 이제 한 8% 많게는 20% 정도 단백질이 있다고 보면 그러면 이제 10대 1로 넣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10% 있다면 100분의 1, 1%거든요. 그럼 20% 있으면은 2%입니다. 그 2% 갖고는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럼 얼마나 해야 되느냐? 미강을 적어도 10대 3을 가야 됩니다. 7대 3이죠. 7대 3 가면은 한 4g까지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육 밀도하고 온도에 따라 다릅니다. 사육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얘들이 빨리 자랍니다. 대신에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네, 그런 것들이 요거는 하는 기술이거든요. 다 해보셨죠? 무슨 말씀이냐면
25도에서 키우는 거하고 26도 키우는 거하고 7도 키우는 1도씩 달라짐에 따라서 사육 기간이 3년 말기에 도달하는 기간이 한 5일 정도 차이 납니다. 해보시면 그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리빙 박스에 하십니까? 어디에 하십니까? 리빙 박스에 다 하시죠? 아니면 빵 상자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예, 빵 상자 저는 이제 다단식으로 12단까지 실험을 15단까지 처음에 실험했는데 허리 다치겠더라고. 아십니까? 제가 좀 키가 좀 있긴 해도 이렇게 하고 허리 펴는 데는 좋은데 처음에 이제 연구할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위에 뚜껑도 필요 없거든요. 자체가 뚜껑이니까 아마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 모르십니까? 아, 뭐냐면 빵 상자가 여기 이제 책이 빵 상자라고 하겠습니다. 노란색 빵 상자면 요걸 하나 딱 놓고 안 나오네. 요거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또 놓고 차곡차곡 12단까지 재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요만한 면적 같으면은 한 달에 뭐 200kg, 300kg 키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까지 완비가 된다면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거의 반자동화 돼야 되는데 안 되면은 허리 다치 삐끗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하시지 말라고 합니다. 좀 젊은 분들 운동 삼아 하실 분들은 뭐 하시든지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유충 사료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백질 함량을 최소 5%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뭐 최소입니다. 한 10%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실제. 그러면 엄청 잘 크고. 그 다음에 사육 밀도는 리빙 박스 지금 몇 리터 쓰십니까? 40리터? 높이 몇 cm입니까? 30cm? 낮은 거 쓰시는 거예요. 그럼 25cm. 맞습니다. 25cm 쓰시면 한 30리터 정도 되거든요. 30리터 되면은 그걸 똥을 그 뭐 어릴 때는 그렇고 3년 돼서는 며칠마다 한 번씩 갑니까? 한 달. 한 달에 한 번씩 하십니까? 예. 그러면 마리수를 적게 넣으시네. 한 800에서 1kg 정도. 800g에서 1kg 예. 넣으시는데 한 달 만에 한 번씩 똥을 치운다고요? 예.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말씀을 잘못 하시겠지, 표현을. 아니, 리빙 박스 하나에 800g이면은 300마리. 예? 예. 300마리 하면은 한 달에 똥 한 번씩 치우고 택도 없는데. 그건 아닐 겁니다. 한 20일. 항상 뭐 그래 하면 그 정도 같으면은 300마리 넣었던 것 같으면 300마리도 키울 수도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셔야 될 거예요. 어쨌든 연석은 내일 모레 80이지 않습니까? 그럼 정정하신데 다 군뱅이 덕입니다. 그음에도 큽니다. 어쨌든 사육하실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단백질 함량을 좀 높이시는 게 맞다. 그러면 우리가 참나무 톱밥을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무슨 말씀이냐 하면 폐배지를 사용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참나무 톱밥, 생톱밥을 쓰면 좋긴 한데 이것도 좀 문제가 됩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거시적으로 보면 지금 경기도 그렇고 내년 예산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내년 정부 예산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모르십니까? 기본 20% 지금 30% 지금 다 다운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정부 지원받을 생각 하시지 마십시오. 우리 농민분들. 하지 마시고 자구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예.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 점 인지를 꼭 하시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하지. 저는 지금까지 지원받아서 성공하시는 분들 못 봤습니다. 오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기르자.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힘을 또 모으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성충 사료는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충 사료는 그렇고, 성충 사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그 이찬주 사장님 제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뭐 지금 송 사장님 여기서 따로 만들어서 하고 계시나요? 자체적으로? 젤리 만들어서. 발효 톱밥 이야기하는. 아니, 성충, 젤리. 예. 아, 젤리. 젤리 만들어서 젤리는 누가 만드십니까? 저희가 직접. 예,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단일화되고 나중에 보장이 돼야 됩니다. 안정성, 담보가 돼요. 제가 옛날에 그랬는데 어떤 집에는 알을 한 마리가 5마리 넣고 어떤 집에는 10마리 넣고 어떤 집에는 60마리 넣고 제각각입니다. 그 어떤 집은 제가 잘 아시는 분은 뭐 말씀드리기만 한데 이걸 주시고 어떤 건 이걸 주시고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표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표준화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꼭 전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이제 했는데 결국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게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 정부 지원 받을 생각 하지 마십시오. 받지 마십시오. 저도 이거 안 한다 하십시오. 뭐 할 수 없이 해라 하면은 그나마 뭐 하지 이렇게 되셔야지 내가 찾아가서 막 해달라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절대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시거든요. 교수님 뭐 저거 저는 모릅니다.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독자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사육 면적도 적고 사육량도 적은데 일단은 내 주변에 내 친구분들 마케팅 전략에서 가족분들한테 신뢰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냥 주십시오. 주시고 딱 보시면 효과 딱 보시는 분이 효과 좋다 하시는 분이 딱 3분 나올 겁니다. 다른 분들은 효과 좋아도 말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시죠? 돈이 없으니까 이게 친척이고 친구인데 내가 이게 좋긴 한데 사 먹어야 되니까 이 돈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도 그거 한 분들이 많아요. 내가 건강도 그렇게 크게 안 나쁘니까. 제일 절실한 분들은 연세가 좀 드시고 삼고 있으신 분들은 바로 느끼거든요. 뭐 10만 원이 문제가 내 건강이 제일이지 하시는 분들은 바로 연락 옵니다. 그거 몸이 좋던데 그거 어떻게 하노?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경험상 3분입니다. 10명 중에 3분. 그러니까 100명 돌리시면 30분은 아마 연락이 올 겁니다. 나머지 연락 안 옵니다. 효과가 없어서 그러냐? 아닙니다. 효과 느껴도 안 옵니다. 또 하나, 젊은 분들한테는 주지 마십시오. 돈 낭비입니다. 젊은 분들은 건강하니까 하나도 못 느껴요. 실제 그렇습니다. 전혀 못 느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술 많이 드시는 분이 있죠.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그 술도 뭐 안 취하고 뭐 아침에 일나이 뭐 멋지다 사면서 그러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그 나오는 거 있죠. 그 마트에 가면 파는 거 있습니다. 숙취해소엔 뭐 사면서 나오는 거. 그거 얼마인지 아시죠? 그거 우리 군뱅이 딱 갖다 놓으면 최고인데 우리는 그만한 영양이 부족합니다. 이게 없지 않습니까? 전국에 마트 다 한번 돌려보십시오. 못합니다. 그만한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데를 따라가 묻혀가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내 주변의 친구분들 중심으로 연세가 좀 드신 분들, 또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 하시면 바로 효과 나옵니다. 그렇게 처음에 하시고, 그게 뭡니까? 내가 뭔가를 팔아먹겠다는 관념이 아닙니다. 그분 건강을 지켜준다는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내 자신부터 건강해야지. 내가 뭐 힘이 없어 하고 뭐 삼고에 시달리고 뭐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 사람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아까 90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사투리 하면 다른 분들이 그러신답니다. 누구야 하면서 니 와 그래 생하노 이렇게 하십니다. 지금도
오토바이를 작년까지 타셨거든요. 오토바이. 두발 오토바이. 그런데 이제 다리가 좀 그거 하시니까 그 네 발로 된 거 있대요. 그 45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거 타고 막 선글라스 끼고 빡 그래 멋있게 다니시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90인데 군뱅이 드신 분하고 안 드신 분이 그렇게 차이 나는 겁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고객을 제가 옛날에 말씀드릴 때 100분을 함께 하시라 말씀드려요. 100분.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30분이라도 같이 가시면 됩니다. 30분이라도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느냐면은 이제 홈쇼핑이라든지 좀 크게 갈 때 거기는 묻혀가야 됩니다. 그건 홈쇼핑은 남는 거 10원도 없습니다. 전부 뭡니까? 손해입니다. 몇 천만 원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그 왜 하느냐? 인식 개선입니다.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홈쇼핑 한번 해보세요. 몇 천만 원 그냥 날아갑니다. 잘못하면 1억도 날아갑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 어떤 데는 홈쇼핑 하지 않습니까? 준비를 이제 특히 우리 농산물 부패되고 유효기간 있는 거는 만들어 놓으면 6개월, 1년, 뭐 길으면 2년이지 않습니까? 못 팔면 어떻게 됩니까? 전 폐기 처분입니다. 유효기간 지나면 지금은 유효기간이 이제 옛날하고 좀 다르게 돼 있죠. 언제까지가 아니고 그죠? 예, 바뀌었는데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 잘못 잡히고 어떻게 되면은 얼마나 나가느냐 하면은 뭐 10,000명 예를 들어서 기대하고 제품을 만들었는데 50명, 70명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건 뭐 한 방에 망하는 겁니다. 그만큼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을 다 이제 총망라했을 때 조금 우리가 뭐 손해 보더라도 일단 홍보가 중요하다. 많이 알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하는 이유도 거기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곰뱅이를 갖고 제가 승부를 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강의를 뭐 드렸는데 혹시 질문이나 건의사항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세요. 예, 선생님 그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저는 지금 현재 곰뱅이를 지금 사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육한 지가 지금 한